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10월 4일 일봉 예측 캔들 만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예측 캔들 만들기를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측 캔들 만든다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예측 캔들인데요. 우선 이제 예측 캔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확률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확률적 접근.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생각을 읽으려면 어떻게 돼? 경청을 해야 되겠죠. 어떤 분을 보면 누구를 만났을 때 상대방을 캐치를 하려면 조용히 들어야 되는데 혼자 잘난 척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통찰력을 키워야 된다.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확률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51% 이상의 확률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100%의 확률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특히 이제 수학적으로 공부하신 분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확률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1%라도 기울면 그쪽으로 시장을 움직이게 돼 있죠. 특히 이제 시속 게임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 약간 기울기만 해도 그쪽으로 눌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검토를 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오른쪽으로 아니면 왼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분석도 아니고 동전 던지기 던져서 아예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홀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 확신을 갖지 않지만 이쪽에 유리한 국면이다. 그러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본청하고 나오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캔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확신을 갖지 말고 유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캔들을 만들 때 오늘은 무조건 장대 양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장대 양봉 만들다가 어떻게 돼요? 오후장에 쏟아지는 그림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장대 음봉 생각을 했다가 오후장에 어떻게 돼? 올라오는 파동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파동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유연성의 그 생각을 가져야만이 캔들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대요. 내 생각이 고집돼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중동에 전쟁이 나서 지수가 폭락할 것 같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동 전쟁이 터져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받지만 어디서는 지지를 해서 급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유연성 생각을 가져야 되고, 선두 세력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개파락했는데 장대 양봉을 만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미국장이 폭락을 했다, 개파락했다, 장대 양봉으로 우리 시장을 말아 올린다. 왜? 상대방의 돈을 내가 이겨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역을 이용하는 걸 우리도 역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캔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두 세력, 그 다음에 군중 심리. 과연 군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군중적으로 이 투매가 나올 자리냐, 아니면 그 군중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자리냐에 따라서 캔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캔들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음봉이다 양봉이다 이거 맞췄다 틀렸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똑같은 양봉을 가더라도 아침에 상승했다가 쭉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는 장도 있고,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다시 C초과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서 이 정도 올라갔다 밑에 가서 다시 C초과를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대 양봉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장대 양봉인데 어때요? 그 마디마디마다 어때요? 생각을 달리해서 나는 상방인데 여기 시초가 깨졌네, 매도 대응했다가 하루 종일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에 당해서 깡통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고집과 아집을 버려야 됩니다. 세하고를 위에하고 뭐 겹치는 건데 어떤 분은 고집, 아집이 막 아주 쩔어 있어요. 야, 뭐 우리나라 그 경제 뭐 안 좋고 수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미국과 중국이 뭐 무역 전쟁을 한다든지 뭐 중동 전쟁이 되니까 지수는 무조건 폭락해야 돼요. 그냥 폭락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딱 져들면 매수 절대 못하죠. 근데 시장은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내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 악재를 통해서 매수를 받는 사람이 있죠. 터널 속에서 어떻게 매수를 받아서 광명을 찾는 사람이 있고 그냥 터널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하락할 걸로 생각해서 이 터널 속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터널 속에 있다가도 한번 나와서 햇빛을 보고 나서 햇빛이 좋은가 보다 그러면 뛰쳐나오기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락이다 해서 2년 3년 동안 하락만 외치는 사람, 상방이다 해서 상방만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파생을 하면 어떻게 된다? 크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쪽박찰 확률이 엄청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을 인정을 하면 캔들이 잘 만들어져요. 나는 오늘 음봉을 생각했는데 이놈이 양봉으로 간다든지, 예? 양봉으로 생각했는데 음봉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 맥점을 내가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 비난하지 마세요. 야, 오늘은 외국인이, 나는 양봉을 생각했는데 이 외국인이 투매를 하고 뭐 선물 매도 치고 현물 때려서 망가져서 내가 손실이 났다. 나는 커다란 악재를 보고 매도를 쳤는데 외국인 기관이 뭐 막 사가지고 시장을 왜곡했다. 그 왜곡된 것도 시장의 형태예요. 그렇죠? 왜곡된 것도 시장의 형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를 쳐서 어디에서 컷줄 자리를 딱 해서 일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오늘 악재 터졌으니까 무조건 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선두 세력들이 끌고 갔을 때 군중심리 따라와서 악재 속에서도 장대 양봉 나오면 인정을 하고 나도 빨리 어떻게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캔들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캔들 만드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이거 심리학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캔들 만들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심리학적 사고방식의 심리학책 모대도 한 3, 40권 읽으셔야 되고 철학책은 최소 한 100권 정도는 읽으면은 이 캔들 만드는데 자기 마음을 유연하게 상대방을 읽는 방법, 상대방에 당하지 않는, 권무술수에 당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것을 그릇에 어떻게 하나씩 담아내면 된다. 그러면 캔들 만들기로 해서 역공에 당하지 않고 51% 확률을 찾아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습관이 배이게 되면 파생에서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캔들 만들기 오늘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오늘 이제 10월 4일 예측 캔들 및 시나리오 전략 말씀드릴게요. 미국 시장 잠깐 체크를 하고요. 환율 체크, 지금 삼성전자, 코스피 기술적 체크 잠깐 하고 월봉 위치, 주봉 위치, 일봉 각 매점 기준선, 분봉 각 매점 기준선, 그 다음에 예측 캔들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예측 캔들 만들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승 출발했을 때
그 다음에 갭 상승으로, 그 다음에 돌파 상승, 큰 폭의 폭등으로 했을 때 일반 상승, 그래서 한 세 가지 하고요. 갭 하락, 붕괴, 큰 폭으로 붕괴 갭, 그 다음에 이게 오타가 났네. 이게 폭락 출발 시나리오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합권 출발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뭐 필요 없는 분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뒷부분에 예측 캔들 만들기를 뭐 듣고 싶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도 시장 전반에 대해서 체크를 돼야 예측 캔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측 캔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을 잠깐 보게 되면 다우존스 그렇죠? 나스닥도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 돌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S&P 마찬가지고 큰 폭의 상승은 할 수가 없다. 횡보 내지 약간 조정이 될 것이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 그게 횡보를 보인다든지 만약 이 구름대가 이탈이 되는 현상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고 여기 돌파가 돼야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해 지수가 엄청난 폭등을 하고 있죠. 월봉을 보게 되면 이런 상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한 상태로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렇게 되면 3700선을 다시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생 지금 항생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난번 여기 하락했던 중심가까지 올라왔고 쌍저점 찍고 지금 반등 중에 있고, 이곳을 22,500을 돌파되면 오늘 이제 이곳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 돌파가 되면 올라오고, 만약에 저항이면 밑에 박스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지난번에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6만원대는 딱 오늘 받쳤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어때?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추세선에 딱 지지하는 구간, 그래서 67,000원으로 먼저 갈 것인지,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추락을 하게 되면 52,000원대로 내려오는 그런 파동이 전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심각하다. 2,400도 봐야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2,650선까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 그리고 월봉이 후행스팬을 지금 지지하는 그런 구간이다.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 좀 일정 부분 반등을 하고, 이 후행스팬이 캔들을 깨져야만이 투매 파동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은 지금 N달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146엔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오늘 지금 녹화가 1시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니케이가 2.20%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원달러도 지금 여기 추세선은 지금 살짝 이탈한 상태고, 이게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씩 도장 깨기가 되겠죠. 그럼 내려가는 파동은 1257원, 1200원까지 내려가는 파동이 되고,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 된다면, 아직 박스장에서 있는 추세선은 살짝 이탈했지만 이 수평 추세선은 이탈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곳에 계속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그런 환율이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환율보다 N달러, N캐리 자금 청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엔화를 계속 체크하고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을 이제 잠깐 보게 되면 60분으로 잠깐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60분에 후행 스팬이 캔들을 깨고 내려와서 급락한 그런 자리가 되겠고요. 이 60분에 지금 이 60일선이 2596포인트고 5일선이 2614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지난 10월 1일 날 두들겨 맞고 내려온 자리고 2540포인트가 일봉 추세선입니다. 여기. 그렇죠? 일봉 추세선. 매우 중요한 거예요. 2540포인트가 만약에 오늘 미국장 폭락을 해서 이 자리를 개파러 간다고 그러면 장대 음봉으로 내려가는 패턴이 펼쳐지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쨌든 멈춰야 돼요.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로 꺾인 건 아니고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 되고 여기서 올라가는 패턴의 21선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5일선하고 21선하고 여기서 골든크루스가 나서 상방으로 갔다가 5일선 21선 차례대로 깨고 급락파동이 전개가 됐는데 다시 한번 21선, 5일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면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이 전개가 되겠으나 만약에 도전하다 실패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이런 파동으로 계속 하락으로 내려간다. 특히 2540포인트 추세 이탈을 되면 전저점은 기본이고 만약에 위에서 내려오는 파동이 되면 A, B, C 파동으로 내려가는 파동으로 2400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봉을 잠깐 보게 되면 일봉 여기 추세선이 이곳에 있죠. 이곳에 그 다음에 21선 5일선 지금 일단은 데드크로스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힘은 한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갭상승에서 이 캔들의 음봉으로 떨어질 거냐 양봉으로 한번 다시 올라가는 패턴으로 진행할 거냐 그런 갈림길에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딱 갇혀 있는 형국이 된다. 만기 때까지 하단으로 2540선으로 위쪽으로 2650선으로 이 100포인트 안에 딱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기 파동을 지난번에 이제 보셨을 때 만기 구간이죠. 12월 달까지 만기 구간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영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보게 되면 12월 달 파동은 분기 만기 파동은 지금 윗단으로는 12월 달까지는 2800까지 밑으로는 2324포인트나 2400선까지 12월까지는 크게 열어놨고 11월 달까지는 여기죠. 2470포인트하고 위에는 2540포인트에 막아놨죠. 그래서 요 100포인트, 120포인트 안에 이제 여기에 11월 달 그렇죠? 그 다음에 10월 달 이렇게 위아래로 박스로 막아놨습니다. 이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는 만기 때까지 이 안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어떻게 된다?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겠죠. 여기서 투매한다고 보면 이제 풋에서 대박이 나는 거죠. 어디까지 12월 물이기 때문에 12월 합성물이 여기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만기가 여기서 무조건 닫혀 있다고 어떤 분은 매일 매수합니다. 매수. 상방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부러져 버리면 안 돼요. 하방으로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요 안에 이제 그 세력들이 가둬놨다는 것 뿐이지 가두는 거 뚝이 무너지면 더 크게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위로 여기서 막아놨다고 2650선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일단은 만기 파동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방에 무너지지 않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 청산하고 위쪽으로 갈수록 매도로 대응을 하는 그런 10월 만기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월봉 위치, 주봉 위치는 그
예측 캔들을 보게 되면 거기 나오니까 그렇게 체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의 대선전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카페에다 올려드렸는데 한번 체크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보면 7월달, 8월달, 9월달 어떻게 돼요? 크게 상승을 못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장 크게 상승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8, 9월달.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은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이 이제 여기 끝났어요. 이때 트럼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한 2008년도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어떻게 되냐? 7월달, 8월달은 좀 상승을 했는데 9월달부터 상승을 못했죠. 그다음 10월달도 상승을 못하고 12월 초에 대선 직전에 푹 빠졌다가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 되겠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초까지는 그렇게 상승한 예가 거의 없다. 두 번이죠. 두 번 상승 못했어요. 미국 대선 전에. 그 다음에 16년도에 보면 어떻게 돼요? 쭉 했다가 10월달에 계속 선거 전 앞에까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폭등. 여기도 선거 전에 상승 못했어요. 세 번. 그 다음에 2020년도에도 어떻게 돼요? 9월 달엔 좀 반짝, 8월 달에 반짝하다가 조정받고 10월 달도 어떻게 돼? 선거 전에 내렸다가 그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서 급등한 그런 구간이 되겠다. 지금 네 번의 경우를 봤을 때 거의 지금 16년, 20년 동안 10월 달이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 그렇죠? 대부분 하락을 많이 했다. 10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이 첫째 주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어도 둘째 주부터는 대부분 하락 내지 이런 행보 패턴을 보이고 나서 11월 달부터 반등을 했다. 이걸 추론을 하자면 이곳에서 좀 반등을 해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요 부분으로 한번 어떻게 된다? 이 부분까지 하락을 했다가 반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까지 2400선까지 다시 한번 어떻게 돼? 밀렸다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우리는 열어놔야 된다. 우선 상방으로 가기는 힘든 그런 10월달이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고요. 이제 예측 캔들을 이걸 토대로 예측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이제 분석했던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엔화, 삼성전자 위치, 그 다음에 월봉, 그렇죠? 월봉으로 이건 제가 미리 다 데이터값을 구했습니다. 월봉의 중심 348.16을 지금은 이제 깨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깨서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주봉으로는 그 윗단에서 깨졌죠. 354.63 윗단에서 깨지면서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됐고 지금 이제 일봉으로는 343.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일봉의 지금 상하방 결정 기준선으로 지금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일봉으로 5분봉 중심가 344.90 이 자리가 추세 전환. 이제 5분봉의 중심값이 돌파가 되면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21선, 5일선 그렇죠? 그 다음에 60분 중심값
까지 이렇게 저항 구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지지 구간은 어떻게 되느냐? 339.40이 되돌림 72% 구간이죠. 72% 구간 이 자리. 그 다음에 요게 갭 메꾸는 구간 339.45 여기가 어떻게 지난번 9월 12일 날 급등으로 갭 상승을 해서 폭등했던 자리죠. 요 자리 335.85에 마감됐는데 갭 상승을 해서 요만큼 올라갔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폭등을 했던 자리고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9월 11일 날 자리고 그 다음에 336.50은 뭐냐? 앞에서 보였듯이 이게 일봉 추세선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추세선 선물지수로 잠깐 볼까요? 선물지수가 여기입니다. 그렇죠? 336.50 부분이 추세선. 여기를 개파를 하게 되면 쭉 밀리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미리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된다? 분석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측 캔들에 있어서 여기 지금 십자로 이제 마감이 됐죠. 십자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금 이제 저항이 뭐가 되냐면 5일선하고 21선이 되겠죠. 5일선하고 여기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매도 구간. 그 다음에 350.60이 60분 중심값 저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위에는 지금 348.20부터 해서 350.50 구간까지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해서 이 꼭지점 347.60이 지난번에 이제 붕괴 갭으로 채우다 말고 이제 내려왔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갭 상승 크게 됐을 때, 그 다음에 갭이 일반적으로 상승했을 때, 이 자리, 지금 야간 시장에서 아마 요 344선을 돌파한 상태가 될 겁니다. 여기서 갭 상승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매수를 받아야 되느냐? 상승으로 생각하고 매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이렇게 갭 상승했을 때가 제일 어려워요. 매매가. 그 다음에 보합권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관막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위로 돌파해서 344 돌파하고 345를 돌파를 해야 상방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연 이 자리가 무겁냐 무겁지 않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9.45는 매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자리는 왜냐하면 돌파갭이니까 돌파갭 9월 12일 급등해서 매운 돌파갭 자리에 그 다음에 336.505도 일봉 추세선 지지선이잖아요. 내려오면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가 만약에 개파락으로 무너지면 이제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이제 캔들 예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그러면 갭을 가장 크게 상승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21선이나 51선까지 갭 상승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갭상승 21선 또는 5일선까지 갭상승하면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하면 여기 꼬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여기 꼬리만 이탈되지 않으면 매수. 그렇죠? 여기서 매수 구간이 돼서 올라가는 패턴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갭상승에서 요 꼬리를 한 번에 돌파하면 밑으로 툭 밀어서 만약에 시초가를 딱 지지했다. 매수. 이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 만약에 시초가가 저가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시초가를 지지하면 어떻게? 매수.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그 첫 번째 시나리오 완성이 됐어요. 갭상승이 347.60 이상, 348, 349 어쨌든 이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밀렸다 시초가를 지지한다. 그러면 매수.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마 정도 올라갈 거냐? 저점 대비 최소 3에서 5포인트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저기가 갭상승이 돼서 만약에 348선이 저점이다 그러면 3포인트면 351포인트, 그 다음에 5포인트면 어떻게 돼요? 353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 351봉으로 352.50까지 있죠. 그렇죠? 저항. 올라갈 수 있는 자리. 주봉으로는 저항이 어디입니까?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348을 돌파하면은 무슨 현상이에요? 월봉이 중심값이 돌파가 되는 거죠. 여기가 월봉 중심값 돌파가 되고 주봉으로는 354.60까지 어디가 돌파되면 350.63.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맥점인데 여기 그 상단이 여기가 60분 중심값하고 주봉의 하단 저항선이 딱 버티거든요. 요 자리만 여기서 시작을 해서 350.60을 돌파하면 어디다 352.50이나 354.60까지 폭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죠? 그 대신 350.60에서 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걸려버리면 여기 올라가다가 걸려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노는 박스권이 되는 거죠. 뭐 십자 파동이 되든 위에서 뭐 양봉이 되든 이런 파동이 됩니다. 여기 왜 350.60은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60분 중심값과 주봉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꽉 막히는 5일선을 돌파는 했지만 5일선에 대해서 완전히 소화가 안 됐다. 그러면 21선만 살짝 올려놓고 위로 쳤다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파동이 전개가 될 수 있고 350.60이 돌파되면 고 해서 352.50 아니면 354.60까지 올라가는 큰 파동을 보면 된다. 그렇죠? 갭상승 크게 했을 때. 그래서 1시나리오 만들었습니다. 그 경우수를 이렇게 다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시나리오 하나를 만들었고 그러면 상승이 어정쩡하게 펼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을 이 부분 지금 야간장 끝난 걸로 봐서는 이제 오늘 시장 이제 미국장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 344선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고점. 347.05가 그날 고점이죠. 이 자리를 과연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종가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 형태가 됩니다. 그럼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건 판단을 하느냐. 갭상승을 해서 위로다가 1.5p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1.5포인트 정도 갔는데 삐디디딕 하고 내려와서 시초가를 깨면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갭을 메꾸고 지지해서 다시 올라가서 시초가를 돌파하면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여기 시작했을 때 대응을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대응을 하면 안 돼요. 대응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사람만 이 자리에서 대응을 해야 되냐? 나는 죽어도 하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컷 걸고 매도 쳐. 어디 컷 걸고? 349선 돌파하면 컷 줄하겠죠, 여기. 그렇죠?
349.90 돌파하면 컷. 여기는 이제 344.90에 매도 때렸을 때 346에 컷을 주는 거고 1포인트. 여기서 빡 때렸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일단 컷을 줘야 된다. 주고 시장을 보면 돼. 그리고 다시 끄적끄적 했다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매도. 여기 돌파 못하고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재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컷을 줬다가 무조건 때리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하면 관망했다. 올라간다. 올라가. 돌파된다. 근데 다시 내려왔다. 시초가를 지지를 해서 올라간다. 그럼 매수를 받으면 돼. 언제까지? 9시 30분. 시초가. 여기 뭐 살짝 휩쓸어도 돼요. 어쨌든 시초가를 9시 30분까지 지지를 하면 매수로 해서 상방으로 고. 만약에 저항이 되면 밑으로 깨지면 장대 음봉이 되는 그런 패턴이 된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캔들들이 나올 수 있느냐? 양봉을 먼저 만들자면 이런 캔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밑에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요런 캔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시작을 해서 밑으로 타겠는데 갭만 메꾸고 쭉 올라와서 지지해서 딱. 그럼 여기서 이건 수익 내지 말고 여기서도 매매 안 하고 시초가 지지하면 매수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요런 형태. 그 다음에 양봉 형태가 어떻게 돼? 여기 시작과 동시에 뿅 하고 그냥 가. 가다가 여기서 막혀서 한 번 더 눌렸는데 시초가를 또 지지하네. 살짝 꼬리를 만들어도 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지지해서 가. 그러면 이렇게 돌파해서 갑니다. 뭐 종가 고가로 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윗꼬리 달고 마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양봉은 이런 형태. 그 다음에 갭 상승이 조금 더 위쪽에서 됐다. 그러면 여기는 필연적으로 여기를 지지하면 돼요. 필연적으로 되면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종가 고가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양봉 형태. 됐죠? 이렇게 하면 매수 하실 분은 여기서 그렇게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347.60하고 348.20 여기 21선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된다 하더라도 갔다가 엄청 싸울 겁니다. 엄청 싸웠다가 이렇게 돌파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 단기 청산이나 매도를 해야 된다. 21선 근처에서. 그렇죠? 첫 번째 올라갔을 때. 그리고 지지했을 때 다시 재매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됐죠? 그래서 갭상승. 그 다음에 이제 갭상승 큰 폭으로 하고 일반 상승을 했어요. 이제 다 됐죠? 다 됐어요. 뭐 폭등은 뭐 여기서 350.60 이상 뭐 21선하고 5일선하고 완전 폭등했을 때 이 위에서 갭상승했을 때는 밑에 지지만 하면 무조건 받으면 돼요. 여기서 갭상승했을 때 21선 뭐 여기 살짝 이탈하는 듯하다가 지지만 되면 위로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최대 어디까지 올라가? 여기까지는 뭐 350선이면 여기 354.60까지는 뭐 무난히 가죠. 주봉으로. 중심선까지 무난히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쪽으로 되면 이게 폭등. 그래서 세 가지 시나리오 다 작성이 됐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개파락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개파락했을 때 개파락했을 때 그러면 개파락했을 때 이제 개파락을 하게 되면 지금 이 구간에서 339.40이 무슨 자리를 하겠습니까? 이게 9월 10일 급등 갭매 구는 구간 거기에서 한 1포인트 정도는 하락할 수 있어요.
이 자리가 만약에 지켜진다고 그러면 개파락을 했다 하더라도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갭을 다 메꾸러 올라왔다가 이것을 지켜지면은 다시 양봉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양봉으로. 요 구간을 사수를 할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기에 돌파 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돌파 갭을 붕괴를 한다는 것은 거의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 336.50이나 335.85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되게 함부로 매도를 하지 말고 딱 봐서 위로 1포인트, 2포인트 올라왔다가 시초가 지지하면 위로 이탈은 안 되는구나. 그 대신 강한 상승이 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돼. 그렇죠?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요 자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파락이 했을 때 요 구간 매매가 상당히 어렵다. 여기는 아주 촉각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을 해서 그냥 급락으로 그냥 밀어버릴 수도 있고, 여기서 막 싸우다가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싸우는 그런 구간이네. 이렇게 싸우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구간에서 다시. 그래서 뭐 양봉을 조금 내놓고 양봉을 여기서 개파락했는데 요걸 이렇게 양봉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그냥 음봉으로 막 때리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신경을 잘 써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기는 어렵다. 매우 어려운 자리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개파락이 상당히 커서 이곳에 시작했을 때, 때는 지금 종가 342.75에서 여기까지 하락을 했다. 그럼 5포인트 내외거든요. 5포인트 내외는 이게 딱 옵션 양매수하기 좋은 자리죠. 여기 추세선에 급락으로 내려가는 자리, 양봉으로 쭉 올라와서 어떻게 돼? 이렇게 꼬리 달고 마감하는 형태. 그렇죠? 여기서 조용히 끝나는 형태. 그래서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나오는 파동은 여기 시작을 해서 약간 꼬리만 만들어요. 약간 꼬리만 만들고 그냥 시초가 깨버려서 내려가면 그냥 음봉. 여기서 시작을 해도 위로 탁 쳤다가 만약에 깨지면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폭락 파동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336.50 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십자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십자 파동. 십자 파동은 이런 일봉 추세선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돼? 밑으로 살짝 메꾸는 하다가 이렇게 십자로 여기까지 올라오겠죠? 여기 하단이니까 요 선까지 거의 올라와서 이렇게 십자로 또 일봉 추세선은 지키는 거죠.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요런 십자의 형태. 양봉으로 말아 올려도 된다. 갭을 다 메꾸고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파동을 보면 미국이 막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 한 여기를 지금 현재는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확률적으로. 여기가 무너지려면 갭으로 한 번에 그냥 깨버려서 이런 형태가 나와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본다. 위에서 요 정도 개파락을 했다든지 여기서 개파락하면
양봉으로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지금 현재 카이사르는 높다고 본다. 아셨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갭에 대해서 폭락 이 밑에서 시작을 해야 이렇게 폭락. 여기서 시작해서 윗꼬리가 조금밖에 안 달리면 바로 이렇게 폭락.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작을 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밑에 뭐 살짝 쳤다 해도 시초가를 지지하면 쭉 올라왔다가 올라와서 매물 맞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양 끝까지 올렸다가 양봉 나고 이렇게 마감될 수도 있다. 왜? 일봉 추세선이니까. 그랬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 경우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보합권. 보합권에 시작하면 요 안에 이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합권. 그렇죠. 여기 노란색 부분.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면. 여기 하단을 깨는지, 그 다음에 여기 시장 중심가 여기를 돌파하는지를 보고 여기서 박스장으로 해서 풀이 다 죽든지 왕복 달리기 해가지고 개인들을 다 털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 쳤다가 밀었다가 또 위로 뭐 가는 듯 이렇게 해서 또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그냥 대충 또 여기서 마감되는. 그래서 뭐 여기서 시작을 했다가 양봉을 살짝 만들고 끝날 수도 있고, 또 쌍음봉으로 여기서 시작했다가 쌍음봉으로 이렇게 쌍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펼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은 뭐냐, 아침에 한 30분에서 1시간 관망하면 딱 답이 나와. 시초가 시작해서 30분 동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갇히는 거예요. 특히 여기 지금 일봉의 지금 카이사르가 여기 341.80하고 344.90 안에 있으면 이게 박스장이에요. 이게 이탈이 돼야만이 추세가 나온다고. 요게 돌파가 돼야 추세가 나오고. 요 안에 있으면은 갇혀가지고 박스장이 나올 확률이 보합권에서 상당히 많다. 여기 돌파해서 안착하면 그때 매수해도 돼. 그러면 양봉으로 쫙 21선 도전하러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도전했는데 돌파 못하고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336선 일봉 추세선까지 하락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자리는 그래서 항상 보합권에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30분에서 1시간 관망하면 자리가 다 보인다. 이게 서두르지 마라. 어떤 분은 그냥 아침에 매매 중독에 걸려서 아침 9시 땡 치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풀이 시장에 막 들어가 버리든가. 나 조금 전에 매도 생각했는데 풀이 시장에다 딱 1포인트 빠져. 이거 수익 못 냈네? 그리고 거기다가 딱 매도 쳤더니 본장에서 확 쳐올려 버려요. 그리고 컷나가. 그리고 나서 상승으로 끊임없이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보합권에 시작했을 때는 항상 자기 그 매매 구간에 대해서 보면 되고, 요 안에 박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탈 어디에서 내가 진입할 것을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들어가도 된다. 파생은. 왜? 난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 내 돈을 투입하는 건데 불확실. 여기서 중간에서 딱 보합권에 시작한다면 어느 누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십자 파동은 상승할 확률 50%, 하락할 확률 50%. 그 다음에 여기 박스, 나머지는 박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50% 확률을 51%라도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아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다가 막 마구 베팅을 해버리면 상승으로 간다 그리고 나 베팅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보합권에서 시작했을 때 캔들을 한번 보도록. 이 밑에서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양봉 날 확률도 상당히 많다. 여기 밑에 깨지지만 않으면 보합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아버린다. 여기까지 올릴 때도 있고 21선까지도 또 한번 쳤다가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살짝 하락했을 경우. 그렇죠? 이런 형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악인데 뭐냐면 약간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윗단의 여기를 여기 344선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음봉으로 어떻게 굿바이 안녕, 시장아 안녕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 이거 여기서나 이렇게 끝났을 때 어정쩡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사정없이 이건 악재가 막 터졌을 때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지금 상당히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가 양봉 냈죠? 엄청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봉 냈어요. 이걸 더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 살짝 떴을 때 위에서부터 다시 패버려서 음봉으로 촥 겁을 한번 왕창 주고 다음날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갭상승해서 쭉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까지 겁을 주고. 그래서 개파락했을 때 약간 보합권의 이 캔들 안에서 있었을 때는 지지하면 매수 관점으로 여기서 상당 갭상승해서 위에 돌파 못하면 일단 팍 패서 이 하단을 지지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하러 올 거라고. 이 하방으로 미는 세력이. 지지하면 다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 줄줄줄 이렇게 밀리는 파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있는 다 종합을 한번 하면 빠르게 종합을 한번 해볼까요? 양봉 형태. 양봉 형태부터 한번 보게 되면 갭상승을 크게 해서 21선 이상에서 했을 때는 장대 양봉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위에서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끝나든지 아니면 이게 이거 완전히 돌파해서 이 정도 이렇게 끝나는 그런 형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을 때 갭상승했을 때 양봉 형태는 밑으로 패지 않으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마감될 확률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양봉. 그 다음에 여기 요 하락에서 시작했을 때 밑에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끝날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렇죠? 확률적으로 여기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십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끝나는 경우도 있다. 개파락을 크게 했을 때 이렇게 양봉 형태는 이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방 형태. 하방 형태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정도 갭상승을 했을 때 위로 공격하다가 이 위로 돌파 못해서 시초가를 다시 깨는 현상이 나면 어떻게 된다? 음봉으로 다시 이렇게 감싸고 끝날 수도 있다. 만약에 여기서 기분 나쁘다. 그 다음에 여기서 꼬리를 쬐끔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굿바이 안녕 이렇게 폭락하는 사례도 있다. 그렇죠? 이런 사례. 여기 갭상승 크게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십자 이건 하락으로 볼 수는 없죠. 여기서는 갭 크게 했을 때 그때는 여기가 이탈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갭상승을 크게 하면 여기서 음봉으로 막 때리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 대응에 맡겨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갭하락해서 어디냐? 여기 시작해서 일봉을 추세선을 뭐 살짝 했을 때 밑으로 투매.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밑에서 시작하면 여기로 투매 파동이 그 큰 폭으로 하락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파란색 구간. 왜냐면 이게 큰 폭으로 하락 구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캔들로 예측 캔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여러 차례에 대해서 예측 캔들 만들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매크로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기술적 분석 아니면 저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분석을 하는 거죠. 갭상승이 했을 때 이게 큰 폭으로 했다든지 적당한 갭상승이 됐을 때는 캔들의 위치 좌측에 있는 캔들의 위치 값을 보고 그 위치에 따라서 얘가 시초가를 깨버린다 그러면 매도. 그렇죠? 시초가를 지지하면 매수. 그리고 시장이 안 보일 때는 반드시 30분에서 1시간 관망을 하게 되면 자리가 보인다. 그래서 그날의 저점이 깨지는지 그날의 고점이 돌파하는지 그날의 중심값을 내가 지지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가 정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선을 계속 지키면 그쪽에 매수해서 승부를 보고 붕괴되면 어떻게 컷 주면 그만이죠.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선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매도하고 컷 걸고 매도하고 승부를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컷은 1포인트요. 수익은 3포인트 5포인트, 7포인트짜리가 되는 거니까 승률 51%라고 하더라도 컷은 1P가 되는 거고 수익은 3에서 5P가 되기 때문에 51%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런 매매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익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데 장중에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매크로 삼성전자 악재 나와서 하방이에요. 뭐 하이닉스 악재 나와서 무조건 하방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목이 받쳐서 올라오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죠.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 종합적으로 선두 세력들이 어느 곳에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는지 지금 12월 물까지 합성물, 선물이 선물하고 옵션하고 만기 포지션이 어디냐. 지금 위쪽으로 개인들은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천억대 싸움이고 외국인은 방어다. 근데 그 방어도 350선 초반까지는 용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1선까지 다시 도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외국인이 무조건 상방 막아놨으니까 뭐 무조건 음봉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 외국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외국인은 절대적이라고 믿는데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외국인은 미국계도 있고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도 있고 중국 애들도 있고 홍콩, 싱가포르, 중동, 유럽계 크게 나누면 홍콩계, 싱가포르가 아시아 펀드, 미국계, 유럽계 이 4파전이에요. 그 4파전 속에서도 센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10월 2일 날 만기 파동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지금 콜매도에 엄청 때리는 세력이 외국인이 있는데 조만간 제가 당할 것이다. 위쪽으로 끌어올렸다가 만약에 이 세력을 혼을 낸 다음에 반대로 팍 꺾어서 거기에 풋을 때렸던 또 다른 세력, 소규모 세력들을 죽여서 결제가 하방으로 될 거다. 뭐 이런 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데이터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아침부터 콜매를 잔뜩 때렸던 세력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왜? 아침에 50억을 손실 났는데 지금 3배, 4배가 올라서 손실이 200억대 됐는데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전에는 상방으로 올라가지만 오후에는 걔네들이 반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건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342.75 이하 만기 결제가 50%고 그 이하도 30%, 10%가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결제하지 말라. 이렇게 분석에 의해서 캔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조건 콜매도를 외국인이 때린다고 해서 매도를 하루 종일 쳤던 친구는 끝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 이 끝방향에 올라가서 딱 멋지게 손실 당하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막 매도 쳐서 열심히 올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막 매도 쳤는데 이게 3포인트, 5포인트, 막 7포인트 올라가니까 겁 딱 주니까 마지막에 급등을 했죠. 아, 캔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꼭지 찌고 솔솔솔솔솔 와서 제자리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위로 가는 것은 별로 발감지 않게
수익을 많이 낼 필요 없이 적당히 따라갔다가 이 위에서 매도 쳐서 이걸 5장의 위클리로 만기 파동이 되면 큰 폭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풋옵션이 한 16배 정도 파동으로 진행이 됐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만들기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 입장, 그리고 포지션 분석을 합리적으로 해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얘네들이 손절이 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수익을 가져갈 거냐, 이것을 판단을 여러분들이 잘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보면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일봉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는데도 하락을 해. 손절을 안 쳐. 2시 반부터 밑꼬리 달고 수직 상승 하는 예도 상당히 많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계속 매도 쳐. 손절 안 쳐. 그러면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오는 경우.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딱 올라갔는데 외국인이 여기서 5,000장 때렸는데 여기서 또 막 환매가. 이건 폭등장이에요, 폭등장. 손절 치고 더 사버려요. 수익 내려고. 여기서 3포인트 손실을 나고 위로 올라가면 폭등. 지난번에 이제 폭락했던 장이 그런 장이에요. 여기서 나 7포인트 내렸는데 끄적끄적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 뚝이 무너졌다. 외국인들 막 정신없이 매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종가 저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패를 보면서 이 장중의 대응 전략에서 일봉을 그려야지 그냥 무조건 맹목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에 따라서 야 오늘은 뭐 호재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야, 무조건 하방이야, 이렇게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오전에 벌었던 거 다 토해내는 그런 파동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장중에 분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만기 주간이 되기 때문에 예측 캔들을 많이 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측 캔들 만들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월봉의 기준, 주봉의 기준, 일봉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의 기준선을 정해서 어디에서 승부를 걸 건가를 자꾸 연습해서 반복을 하면 이 작업을 최소 3년만 하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된다? 모두 고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해서 3년 동안 해보세요. 이제 캔들에 대해서는 박사가 될 겁니다. 그걸 못하는 분들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걸 다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와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